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시고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이찬진 위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기본 구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시잖아요. 네네.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뭐 하는 데죠? 그 연금과 관련된 그 책임, 국민들의 책임 재산을 예.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고 의석 일정 기관이고요. 예. 현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 측이 6분, 사용자, 근로자 각각 3분, 지역가입자 6분, 공익대표 2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찬진 위원은 어느 쪽 위원이세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쪽에서 시민단체 그래서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지 말지라는 그 행사 안건을 이찬진 위원께서 직접 제안하셨잖아요. 네. 제안하는데 그 제안한 곳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여기다 제안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 대주주 경영진이 이제 지속되는 회사에 손실을 미치고 이래서 네. 그 기금이 이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여론이 이제 팽팽했었죠. 예,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기 전이지만 지금 그렇죠. 현재는 2020년 예정돼 있는데 도입 예정이죠. 그렇죠. 예. 그 기금이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그 공감대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예. 이미 복지부 장관께서 작년 7월에 6월 말에 그런 의사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금위에서 주주권 행사 여부의 방법을 이제 결정하기로 하되 그 수탁자 전문위원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인데 이쪽이 전문 산하 기관이니까 그쪽에 이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 전문가적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다음번 회의에 안건을 그 행사 여부 결정하고 알겠습니다. 하자는 그런 거. 그러니까 됐습니다. 결국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안하신 거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건데 그렇죠. 그 전에 의결권 행사 부분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위원회한테 한번 검토를 의뢰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검토 의뢰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원래 그 수탁자 전문위원회에 요구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제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위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전제적인 부분 판단할 부분, 첫 번째로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에 관한 부분은 우리는 예외로 제도적으로 적용받았는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경우에 그 경영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는지, 그 부분에 관한 판단, 전제적 판단이 일단 먼저 돼야 됩니다. 요거 청취자분들 위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렇죠. 국민연금이 상당량의 특정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기 매매 차익을 얼마를 얻어냈느냐, 요거를 따져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의 경영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상 무슨 악화라든지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고 일부러 주식을 내다 팔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제도가 뭐냐면 대주주에는 그 기본적으로 그 자기 보유 주식을 그 장기 보유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미공개 정보를 그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전후해가지고 6개월 관련된 그 매수로 인해서 그 평가되는 그 이익 부분을 그 반환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 자본시장법에 그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단기 매매 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여튼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주주의 지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를 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대주주 지위가 있으니까. 10%를 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지위에 그 2대주주이긴 하지만 그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제도적인 예외를 뒀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그 투자가 아니란 걸 해서 한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즉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 안 해도 되는데 원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 행위로 인해서 이 보유하는 주식의 그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에 관한 전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애매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을 그 수탁자 전문위원한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랬는데 그거는 판단 안 하고 찬반 토론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탁자 전문위원회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전제하고 이 부분을 판단하다 보니 갑론을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거는 그 전문가 집단의 레퍼런스, 그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증거에 입각한 그 합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교육적인 보고서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뭡니까 전문위원회라고 그냥 합시다. 그 전문위원회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일단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진칼하고 대한항공이 각각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한진칼의 경우에는 단기 매매 차익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별다른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 그게 찬성이 5냐 4냐 해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의 그 문제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제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의견 정도를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죠. 기금위가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탁자위원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께서 이번 한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재 대주주가 지금 최근 2, 3년 동안 계속적인 대주주 일가의 불법 일탈 행위로 인해서 주가의 큰 변동도 이제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관한 발동을 하겠다는 작년 6월에 기금위의 입장 표명도 있었고요. 있었죠. 그 이후에 경영 개선 관련된 적절한 조치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금 입장에서는 약 6천억 원 정도의 자산이 지금 대한항공 한진칼에 지금 투자가 돼 있는데 자산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단지 주주총회에서 찬반 결정만 할 것이냐, 의결권만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이제 강구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 부분에 관한 적절한 방법은 가령 경영진의 중요한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될 경영진에게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여부를 수기를 통해서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사회이사와 같은 그런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투명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까지도 우리가 제한할 것인가 여부를 논의해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찬진 위원의 개인 생각은 조양호 회장은 더 이상 이사를 맡아서는 안 되고 사회이사를 넣어야 되고 이런 정도까지 하는 게 옳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게 현재는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고. 조양호 회장이 이사직을 그만두고 사회이사가 들어가서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런 어떤 잘못된 일탈 행동들이 더 이상 안 벌어지게 되면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다? 주가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금의 입장에서는 단기적 그런 주가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기업의 중장기적인 이미지, 기업 가치를 보존하고 향상시킴으로써 기금의 자산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보존이 되고 향상이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건 장기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 단기 주가 변동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기금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권에 지금쯤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영권의 개입이라기보다는 주주권의 일정권 최소한의 방어적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일반론적인 경영 개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공적 연기금도 이 정도의 주주권 행사는 기본으로 다 하고 있어요. 다른 해외 연기금들은.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 논거는 뭡니까 그럼? 과도한 경영 간섭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검증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령 기금이라는 게 갖고 있어봐야 최대 12% 정도, 13% 정도의 지분이 최대치일 겁니다. 그 시장에서. 근데 이 부분으로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이 못 되고요. 좌지우지 못한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으로 우리가 적대적 M&A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락시 파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의결권 경쟁을 주총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공적 연금이라는 성격상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금은 자산가치 보존이라는 그 고유 목적을 위해서 그 방어적인 방식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거지. 뭐 적극적으로 경영 개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건 연금 사회주의가 된다. 또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노릇을 국민연금이 하게 된다.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희가 보면 그거는 하나의 그 불필요한 기우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근한 예를 한번 보죠. 이번에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대에 수탁자 전문위원회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입장을 정리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금이 정권에 의해서 좌우된다든지 기업의 과도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지가 응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한은 우리가 최근 3, 4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삼성의 그 경영권 그 세습과 관련된 삼성물산 인수합병 사태로 인해서 국민연금 기금이 주식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고, 그 지금 사법 처리까지 되고 있잖아요. 진행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이 지금 형사처벌을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공부문, 정부 사이드나 이쪽이 과도하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사무처 기능이 일정 부분이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저희 같은 비상근인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일을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여기 이런 패널로 인터뷰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 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지난번 삼성물산 그 건의 일종의 그런 여파로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에 관한 그것이 좀 오히려 트라우마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제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인인,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기금의 입장은 이런 포지션이 합당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주인인 국민의 입장. 그래서 우리가 기금운용위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처럼 기금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걸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도 각자의 그런 주관적 가치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사의 위치에서 국민 대리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선량한 관리자로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그 리스크를 만약에 이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때 기금한테 오는 이익은 뭐고 손실은 무엇인가를 일단 엄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따져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위험을 선택을 하면서까지도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험이 전 개인적으로 그 위험이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의 위험이 지금 없다고 지금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관한 에비던스를 받기 위해서 유권 해석을 지금 금융위원회에 요구했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지금 그걸 접수해가지고 이 부분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대상인지 여부 만약에 그게 저희는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단기 매매 차익이 반환 대상이라고 할 때 그 기간
적용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개월인지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리고 종기는 언제인지. 그다음에 단기 매매 차익이 반환이라는 게 원래 매도 매수를 그 기간 중에 안 하면 차익 반할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직접 보유 주식과 그 위탁 운영 주식이 있어요. 그 비중이 지금 그 대한항공 좀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런 직접 주식은 우리가 홀딩. 자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어쨌든 금융위원회한테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곧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 이 위원님의 기본 생각은 자기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이 국민연금을 돈을 낸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를 국민들한테 가감없이 보여드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공감하시고 국민연금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 4505번 쓰시는 분이 마침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다들 국민연금 내고 있으니까 요건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이런 의견이네요. 예,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급박하고요. 이게 지금 그 주주권 행사와 관련 주주 제한 같은 경우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주라는 그 제약이 있거든요. 주주총회 일부터 6주 이전에 제한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아마 2월 초에 그 2월 1일로 정해져 있는데 2월 1일까지는 결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2월 1일이나 적어도 플러스 그러니까 2, 3일 안으로 그 앞으로 2, 3일 안으로 결정해야 되는 한계가 왜냐하면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3월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6주 전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좋다 이번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자라고 결론이 났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월 주주총회에서. 가령 이제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주요 임원들 관련 책임의 경중을 가릴 수 있다면 그 주요 임원들의 해임 안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감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사회이사를 추천하는 그 안건을 제안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까지를 이달 말 안에 결정하는 겁니까? 이번에 결정해야 그 방법론까지? 방법까지 결정하는 그런 논의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일부 이사는 책임을 묻고 사회이사를 넣자로 결론이 났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표대결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주주 제안을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게 이제 이사에서 주총 안건으로 채택이 안 하면 주주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거기 뭐 강성부 펀드라고 한국 지역 지배구조 개선 펀드가 있잖아요. 일종의 사모펀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3대 주주라면서요. 그러니까 한진칼에 대해서는 2대 주주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랑 국민연금이 손잡을 수도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공적연금이라는 측면에서 단기 투자 목적의 행동주식 펀드하고 연대하는 거는 아마 그 예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냥 국민연금 나름의 결론을 내려서 뚜벅뚜벅 그 행동을 간다. 그 지금 이제 준비 단계고 그렇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봐 달라 이 말씀이시죠. 그게 바로 스튜어드십의 정신이란 게 바로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시기도 하죠. 이찬진 변호사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